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법원의 채무 조정, 즉 개인 회생 절차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과했는지 그 실제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핵심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한 보험 설계사가 빚의 수렁에 빠진 순간부터 법원과 14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한 끝에 마침내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을 확정받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디테일한 전략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게 바로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벌이가 들쑥날쑥한 데다 실적 압박도 심했고요. 결정적으로 어머님 수술 때문에 한동안 일을 거의 못하게 된 거죠.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이걸 감당하려고 카드론이나 대출을 쓰기 시작하면서 결국 월 200만 원이 넘는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단 하나의 질문. 그래서 이 사람, 실제로 한 달에 얼마 버는 사람인가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었거든요. 채무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지금 받는 돈에는 곧 끝날 정착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앞으로 실제로 벌게 될 돈, 월 160만 원을 제 소득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죠? 하지만 법원의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또 확고합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보다는 이랬다 라는 확실한 데이터를 믿는다는 거죠. 법원은 채무자의 미래 예측 대신 과거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증명할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과 무려 3번이나 서류를 주고받는 보정명령을 거친 끝에 결국 법원은 지원금이 포함된 전체 근무기간의 소득을 평균 내서 월 소득을 다시 계산했고요. 그 결과 처음 채무자가 주장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 금액으로 땅땅땅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소득 계산에서의 미세한 차이가 결국 매달 갚아야 할 돈, 즉 월 변제금을 6만 4천 원 넘게 올려버린 거예요. 이 시점에서 채무자는 이걸 계속 따지기보다는 일단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빨리 진행시키는 쪽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득 문제가 정리되니까 법원의 관심은 다음 단계, 바로 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변제 계획이 빚을 빌려준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닌지 그걸 따져봐야 했거든요. 이건 개인 회생의 대원칙 같은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당신이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 갚는다고 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회생을 통해 갚는 돈이 더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영리한 방어 전략이 등장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총 397만 원이었는데 법에서 보장하는 필수보험 공제금액 150만 원을 딱 적용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을 247만 원으로 크게 낮췄고 이건 총 변제액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한 수 위였어요. 보통 생활비로 써서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기 애매한 대출금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 돈 어디 썼어요? 라고 묻기도 전에 네, 이 돈은 제 재산으로 포함해서 빚 갚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먼저 자진 신고를 해버린 거죠. 이러면 법원의 신뢰를 얻고 복잡한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서 이제 최종 허가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전체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복병의 정체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미납보험료 367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그냥 빚이 아니라 우선 변제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VIP 대접을 받는 빚이라 법적으로 다른 일반 빚보다 무조건 100% 먼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이 빚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기존에 짜놓은 변제 계획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해결책이 나옵니다. 보통 이러면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하나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 두되 갚는 순서만 바꾼 겁니다. 처음 11개월 동안은 매달 내는 돈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몰아서 갚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요. 채무제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법의 원칙을 지킨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었죠. 자, 그럼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변제 계획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힘든 싸움의 결과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서를 낸 후로 총 3번의 굵직한 수정을 거쳐 최종 인가를 받기까지 꼬박 1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최종 결과를 보면 이 채무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1,960만 원 정도를 갚게 됩니다. 원래 비도원금의 약 24%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 계획을 성실하게 모두 마치고 나면 나머지 빚, 그러니까 76%는 법적으로 완전히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사례가 우리, 특히 프리랜서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은 미래의 희망보다는 과거의 실적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 애매한 부분은 숨기지 말고 먼저 공개해서 신뢰를 얻고, 법이 허용한 규칙들은 최대한 영리하게 이용해서 내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항상 대비해야 하고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